인테리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겪어보기 전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로열님들, 저와 같이 인테리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겪어보는 거예요. 이웃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집은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계속 사귀는 거죠. 공사한다고 공지하자마자 이웃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들 방학에 스케줄 있으시죠? 개인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특히 이 동네는 학군이 좋은 동네예요. 학군이 좋다는 건 뭐다? 수험생들이 많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 우리 이웃들도 모두 공부 열심히 한다. 인테리어 공사는 소음이 많이 난다. 아직 공사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나서 이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아랫집들 2층, 우리 윗집들 2층, 그리고 옆집 전부 직접 모두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웃들의 고충을 듣고 조율하느라 3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자겠고 손가락이 발발발발발 떨려가지고 카톡을 보낼 수도 없는 지경에 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오타가 나도 앞이 잘 안 보여서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기억을 찍어야 되는데 니은을 찍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사 시리즈 포함해서 집 만들기 1편까지 모두 보셨죠? 이사하자마자 숨겨놓은 하자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웃들 난리 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기까지 겪으면 정말 멘탈이 나가거든요. 공사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인테리어 대표님도 당황을 하셨어요. 보통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민분들 항의를 받아서 좀 해결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왔던 항의들 중에 좀 강도가 센 편이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도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업체에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대표님께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보통 이게 주민분들의 항의나 이런 부분도 다 업체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데 직접 나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점점점 되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제가 뒤로 빠져 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웃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할 때 제가 앞에 서 있겠다. 대표님은 좀 뒤에서 서 계시다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거나 항의를 받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당시에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내년에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야 뭐야? 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윗집, 옆집, 아랫집 한 분 한 분이 직접 전화를 해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해주시는 이웃분들도 계셨고요.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사 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자신이 이곳의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공사 소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원래 예정돼 있던 공사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웃분은 저는 이곳에서 산 지가 꽤 돼서 이곳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물어봐 달라. 자기가 다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너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이웃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웃분들께서는 아, 이런 말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고 제가 이사 오자마자 좀 친절해 보였나 봐요.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 좀 난폭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오롯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그냥 예정대로 공사 진행하시고 잘 공사 마무리하시라고 응원한다고 이런 또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웃들은 공사가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돼서 잘 마무리되기를 더 바라신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셨고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사 오자마자 고집받지 못한 하자들을 정말 많이 발견을 했잖아요. 이 난리통이 났던 3일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집에 숨어있던 하자들에 대해서 이웃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나고 나니 결과적으로 이 고통은 필요한 고통이었고 열매는 정말 달았다. 열매가 엄청나게 옹골차요. 힘든 만큼 크게 점프했다. 하지만 제 몰골은 이랬습니다. 몰골이 왜 이러죠? 너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게 바로 단기 임대를 위해서 가져왔던 짐의 전부. 아니다. 캐리어 또 3개가 있습니다. 대형 캐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집을 비울 때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면서 마슐프가 열심히 청소를 또 했어요. 2달 동안 살게 될 집에 도착했습니다. 롤님들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아니, 한 달 동안 계속 청소만 해. 저는 평소에 청소를 루틴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미 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죠? 롤님들? 하지만 한 번 청소할 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로 제 스타일입니다. 자주 하진 않지만 한 번 할 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는다. 근데 여기 더한 사람 있습니다. 마쇼울프는 왜 이러죠? 가구 표면까지 닦는 사람. 우리가 진짜 깔끔하긴 하다. 와,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곳에선 살 수 없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는 동안 우리의 집은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카톡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요렇게 철거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들을 다 뜯어낸 것 같고요. 벽도 어느 정도 철거를 했고 화장실의 타일을 다 뜯어냈네요. 그리고 철거된 잔해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가상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집은 좀 이렇게 돼 있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느낌이 조금 오묘해. 근데 롤님들 여기 거실에서 이 벽을 한번 볼게요. 이 벽 가운데 뭐가 이렇게 뚫려 있죠? 이게 뭘까요? 나는 다 내력벽인 줄 알았는데 이 벽은 내력벽이 아니었던 건가? 이 사이에 뭔가 유리로 돼서 거실에서 방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뭐 거실에 장식장으로 원래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건가? 이 벽을 뚫을 수 있다면 나는 다 뚫어서 더 넓게 사용을 해볼까? 부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너무 부풀어 있었어.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째 작업을 한 내용들이 카톡으로 또 도착을 했어요. 천장이 다 나갔네요. 조금 더 진행된 모습. 키친 쪽 가구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 안에 있던 전자제품들도 다 밖으로 나갔고요. 방에 있는 천장들도 철거가 됐고 안방 욕실 타일들과 천장까지 모두 철거가 된 상황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는 철거가 되고 나니까 집이 진짜 작아 보여요. 이 집이 이렇게 작았었나? 할 정도로 작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벽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바닥도 이렇게 돼 있고 천정도 울퉁불퉁해서 그래 보이는 건가?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작업된 대로 카톡이 왔어요. 그렇지만 너무 궁금하잖아요. 직접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가봤습니다. 철거 현장. 우리를 계속 사귀는 거죠. 내가 저기 이렇게 저기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무가 없었나요? 네.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뜯으면 좁아 보인대요. 원래부터. 근데 화장실은 어디서 가신대요? 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 되게 좁은 것 같아. 이렇게 다 철거해 놓으니까. 신기하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와 낮에 약속을 잡아서 설비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철거하고 나서는 꼭 미팅을 잡고 이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모든 부분 하나하나 모두 세세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이 할 거가 많다는 거는 뭐다?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다는 거다. 작은 거 하나하나는 마치 티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들이 모이면 1000만 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철거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튀어나오면 그 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 되고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자, 멘탈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좀 돌봐줘야겠더라고요. 코엑스에 제가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누가 앨범을 틀어놨나 했는데 길 가는 학생의 라이브 연주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용음악 전공자인가? 프로인가? 취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Isn't she better? Sing it. 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해주시네요. 너무 잘 들어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황종영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이랑 얘기를 더 나눠봤는데 저는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취미로 하고 계시대요. 이런 실력자가 이분의 연주 덕분에 저의 마음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게 꽁꽁 숨어 있었던 평화의 비둘기가 이렇게 날개를 한쪽 쓱 이렇게 해서 파라라라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게다가 강아지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즐겁죠? 저는 강아지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햇빛에서 보니까 매니큐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핑크인 듯, 마젠타인 듯, 피치인 듯 너무 예쁘죠? 로율님들. 역시 자기 자신에게 시간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을 좀 꾸며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디올 베르니 튀티예요. 너무 예뻐요, 로율님들. 펄이 진짜 오묘하고 예쁩니다. 간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매니큐어 발견해서 로율님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좀 꾸며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오늘 메이크업한 나스의 멜로즈. 이 제품으로 요즘에 아이섀도우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줘요. 그리고 여기 핑크 펄이 있는 걸로 쌍꺼풀 라인을 깔아줍니다. 가장 어두운 컬러인데 청순한 브라운이에요. 이걸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아이라인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아이라인 그려주고 애교살에 이 펄을 발라줍니다. 블러셔 생로랑. 저 이 크림 블러셔 너무 좋아하고 그 위에 데이지크 핑크를 얹어줬습니다. 이 연보라 컬러는 이렇게 뭔가 애기애기한 느낌을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봉긋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 위에 어느 정도 따뜻한 파스텔 핑크 이렇게 섞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고 오묘하고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아이섀도우에서 눈 앞머리 부분의 포인트는 샤넬 블루진 아이섀도우, 그중에 이 밝은 하늘색을 써줬습니다. 아워글래스 립 라이너로 입술 가장자리 이렇게 좀 잡아줬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퍼뜨려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가 돼요. 그 위에 아워글래스 새로 나온 블러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 컬러를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써줬고 그 위에 턴푸드 틴티드 립글로우를 포인트로 잡아줘서 퍼뜨려줬고요. 마무리로 생로랑 연보라 립밤으로 쫙 마무리를 해줘서 전체적인 톤을 핑키시하면서도 투명하게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힐링하기로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오랜만에 헤어샵을 갔어요. 롱 헤어는 오랫동안 헤어샵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운 여름에는 약간 잘라주는 것이 체력에 좋아요. 제 흰머리 몇 가닥을 마쇼프가 잘라줬었는데 요즘 인테리어하고 이사도 3번이나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길어졌었거든요. 헤어쌤이 흰머리만 골라서 잘라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여기 헤어샵 다니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있던 헤어샵인데 위스 138 방배설해점
유정 디자이너님이세요. 롤님들 그거 알죠? 시련이 닥쳤을 때 1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2번째, 나를 스스로 사랑을 해주면 그 아픔이 상쇄가 되고 3번째, 음악을 틀어서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4번째,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가서 영감을 받으면 싹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포토스팟을 찾았어요. 롤님들 여기서 한번 들러서 사진 찍어보세요. 옥상 정원에 있거든요. 자, 한밤중이라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봉은사 즉흥적으로 들어가요. 빨리 오세요. 너무 멋있다. 나 발가락 약 마시는데 괜찮나? 우와, 연꽃 보세요. 너무 예뻐요. 오, 연꽃 보세요. 진짜 탐스럽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소원이야? 우리 롤린 중에 한 분이 이전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어요. 사실 이사 시리즈 보면서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살아야만 하는 상황, 결국 현실에 타협해서 살고 있는데 그럴 때 너무나 우울해지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보지만 또 예산의 벽이나 매물 등의 이유로 또 약간 주저하며 박차 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실망하기도 지쳐서 괜히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제가 이율림 시리즈 보면서 놀라고 궁금했던 건 예산이든 뭐든 내가 살고 싶은 집과 현실이 점점 괴리가 생길 때 웃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스리셨나요? 사실 잘 극복이 안 돼요. 그냥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아, 지금은 아니구나 해도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불안감은 깊으니까요. 우울하지만 밝게 웃는 모습에 깊게 감명했어요. 사실 내 집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사를 4번이나 하며 그걸 실행하는 건 쉬운 결정도 아닌데 감행하는 행동력도 그렇고 이 정도로 더 집요했어야 했을까? 너무 대충 어떻게든 살지 뭐 라고 안위했던 걸까? 돌아보기도 했고요. 결국 제일 힘들 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우리 룰님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쓰러질 것 같고 일어나 있지도 못할 것 같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숨도 잘 못 쉴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 우리 룰님들이 나를 보고 있어. 우리 룰님들이 이 다음 주에 내 영상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우리 룰님들과 함께 할 건데 이렇게 힘들다고 무너져 있을 거야?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럼 우리 룰님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이 저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진짜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나만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룰님들과 함께 이걸 겪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마숄프가 제 옆에서 묵묵하게 또 같이 있어주면서 제가 또 기분이 너무 우울하거나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팀도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을 주셨어요. 특히 대표님 너무 멋있으시고 다음 주에는 인테리어 관련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 가장 럭셔리한 충격을 받았던 순간을 롤님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또 만나요. 이유라트